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2026년도 공인노무사 2차 대비 프라임 동차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공인노무사 직렬 권순배 부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차 시험 지금 치르고 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걱정 없이 원하시는 결과 받으시기를 기망합니다. 저희 동차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동차반 왜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가장 많이들 궁금하실 동차반 혜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강사님들께서 과목별로 학습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동차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차반 왜 들어야 하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차 어렵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차 시험 정말 어려운 시험이 맞고요. 근데 왜 2차 시험이 어려운가? 물론 어려운 시험인데 단순히 시험이 어려워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이에요. 1차까지 쳤던 객관식과는 다르게 보기에 답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것이 아닌 답을 써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공부 방식도 답을 찾는 공부에서 답을 써나가는 공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형태의 공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가 1차 합격이 아니잖아요. 2차 합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들 잘 하려는 욕심이 있으실 거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다 보고 다 외우기에는 2차까지 있는 3개월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놓친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짧은 3개월 동안 무언가를 제대로 가져가는 거 없이 시험장에 입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공부 방식의 문제도 있어요. 1차 했던 방식으로 답안을 찾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2차에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쓰기 시험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방식이 잘못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을 쓰는 훈련이 부족하게 시험장에 입식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 문제의 답이 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아는 것과 답을 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아시더라도 이걸 써보면은 잘 안 써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쓰고 싶어하고 모르는 거는 약간 흐리고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답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은 문제가 원하는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프라임 동차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짧은 3개월 동안 우리는 스스로 고치기 어려운 것들을 빠르게 바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답안 쓰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2차 시험에서 답안을 빈종이가 아닌 또는 잘못된 답안이 아닌 여러분이 답안을 써내야 하는 답안을 써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동차 합격하면 그것만큼 최고가 없고요. 동차 합격을 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때 이 한 사이클을 해보면서 겪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후에 2차를 다시 준비하실 때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 동차반에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동차 합격도 좋지만은 최종 목표는 최종 합격이에요. 동차든 유예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시는 것이 동차반의 목표입니다. 저희 1차 시험 전에도 동차반 언제부터 하나요? 동차반 어떻게 들으면 좋나요? 이런 문의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께 동차반을 추천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동차반을 반드시 들어야 하시는 분들, 1차 시험을 쳤는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1년에 단 한 번 있는 실전 경험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 3개월이라서 시간이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 내에서도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2차 시험 때 좋은 답안을 써내고 싶으신 분들, 이번 프라임 동차반 들으시면서 내가 답안 쓰는 훈련을 통해서 2차 때 후회 없는 답안을 써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내가 당장 동차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내년에 2차를 준비하실 분들, 내가 지금부터 8월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이번에 동차반 들으시면서 앞으로의 수업 계획이나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 동차반에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 안타깝게도 합격을 못 하셨거나 또는 1차를 치르지 않아서 당장 1차가 내년을 칠 거지만은 나는 1차에 자신이 있어, 나는 2차 준비를 조금 일찍 해도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미리 동차반 진행하셔서 2차 준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런, 그리고 2차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쓰는 훈련이 좀 덜 되어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동차반에서 답안 작성하는 훈련 한번 시작해 보시면은 이후에 답안 쓰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꼭 이런 시험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내에 제출을 하고 이런 약간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공부를 해 하시는 분들 동차반 들으시면은 이후에 공부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꼭 요런 제가 설명드린 케이스가 아니다 하시더라도 내가 동차반을 들었을 때 이후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번 동차반 혜택 많으니까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차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차 어려운데 그거 들어서 의미가 있어? 하시는 분들, 저희 동차반으로 들으셔서 합격하신 분들 수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 이제 노무사님이시죠? 저희 프라임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 중에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동차반이 가장 실력이 많이 올라간 기간이라고 하십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답안 쓰는 훈련들을 통해서 시험장에 가보니까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또 어떤 건 자신 있는지 이런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잡으셔서 GS 연기부터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반은 합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꼭 동차반이 아니더라도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합격 수기가 여러 합격하신 분들의 여러 환경에 맞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환경에 맞게 한번 봐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6년도 저희 프라임 공인노무사 2차 동차반 일정입니다. 저희 지금 시간표가 좀 작게 나와서 시간표는 홈페이지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선택 과목 3과목을 포함한 총 6과목 모두 이번에 동차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 대비하셔서 본인이 시험 응시하실 과목들 수강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강의에서 쪽지 시험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2차 시험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니까 이것들 꼭 함께 하셔서 좋은 답안 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원 강의로 항상 학원 강의로 들어가셔야 저희 첨삭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로 가시면은 첨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내가 첨삭이 딱히 필요 없다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첨삭을 진행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동영상으로 수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차반 과정은 8월까지만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이번에 이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을 이 동차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차반 수업 관련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에 김유미 노무사님, 저희 학원에 되게 정말 유명하신 노무사님이십니다. 이분께서 Q&A 진행하신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보셔서 궁금하신 점들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프라임 공인 노무사 유튜브 채널 가셔서 모든 강의의 1강의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떤 노무사님께 어떤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동차반 수강 혜택입니다. 저희 동차반 이번에 40% 할인이라는 최대 할인율로 가져왔습니다. 40% 할인이면은 사실 해 지난 그런 영상들에서나 동영상 강의에서나 볼 수 있는 할인율인데 저희가 이 할인율을 이번에 리얼타임으로 진행하는 수업에 가져왔고요.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동차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차반 꼭 필요한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차반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수업이라서 이번에 동차반 들으시고 동차 합격하시면은 그만큼 베스트가 없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후에 합격하신 후에
이제 이후에 후배로 들어오시게 될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동차반 정말 효율적인 수업이었다. 듣길 정말 잘했다. 이런 후기들 저희 다들 공유하잖아요. 이런 후기들을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정말 좋은 확률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다들 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꼭 그런 거 부탁드리기 위해서 40% 할인으로 가져왔고요. 종합반이 아니더라도 저희 단과도 5% 할인 2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할인은 25일까지만 진행됩니다. 25일 지나면은 종합반은 30% 할인, 그리고 단과는 더 이상 할인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5일 대체 휴일이니까 그때까지 심사숙고하셔서 동차반 수강 혜택 최대한으로 누리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동차 합격하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동차 합격을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2차까지 합격해서 노무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시게 되면은 27년 대비 2차 종합반 동차반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5% 추가로 할인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프라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문의나 또는 홈페이지 1대1 문의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좋고 저희 학원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학원에 와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 믿고 학원에 한번 방문해 주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설명회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어서 강사님들의 학습 전략 그리고 동차반 계획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진행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 1차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2차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차 3개월 조금 쉬고 내년에 하고 싶다는 욕구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2차 시험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 3개월 쉬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이 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3개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셔서 2차까지 한번 꼭 노력하셔서 시험장에 꼭 가셔서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얻어오는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동차반 그리고 이어서 나가는 2차 시험 대비반에서도 저희 프라임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강사님들의 소개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재입니다. 1차 시험 보시느라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우선은 이번에 전 처음으로 동차반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 동차반에서 어떤 것들을 확실히 얻어가시게 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동차반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동차반의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좁은 범위, 적은 양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범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요. 답안 쓰는 법을 확실히 배우는 것, 요것을 제가 동차반의 목표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께서 과거에 GS 연기를 수강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답안을 써본 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내가 그동안 살짝 부실하다라고 하더라도요. GS 1기 인강을 속성으로 수강을 하신 다음에 3기로 직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쪽이 합격을 위해서는 더 적합한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1차를 합격했던 당시에 2차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2차 준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2달 가까운 요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요. 그러면은 동차반을 수강을 하면서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적는지에 대한 요 감각을 극대화하는 이 과정에 합류하신다면은 이 동차로서 보내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살짝 오각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대신에 그렇게 재밌는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자, 우선 저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실무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노무사의 전공은 조금 다양해요. 임금 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영 컨설팅 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재 쪽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노무사 2년 차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조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택배 업계에서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노조법을 조금 잘 이해하고 조금 더 납득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 쪽의 출제 경향을 좀 잘 맞추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저는 법 과목의 고득점 합격자예요. 노동법의 경우에는 68 나왔고요.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66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유의 출신입니다. 이전엔 변리사 시험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민법 쪽에 대해서도 한 2년 정도 좀 열심히 공부했었던 바가 있어서 조금 더 탄탄한, 즉 약간 제가 가방끈은 짧지만 그거에 비해 가지고서 기본급법 베이스가 좀 잘 잡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답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답안 스타일은 제 자신이 암기에 조금 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암기라던가 혹은 답안의 분량 같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집착을 하기보다는요. 이해와 법리 그리고 사례 문제로 나오는 노동법에서는 사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쪽에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험가에서는요. 제가 조금 공부량이 작다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어요. 공부량이 작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깊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암기 분량을 줄이는 스타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감 공부량이 적은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요. 다만 쉽거나 아니면은 얕은 강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답안 피드백 상당히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상 조교님들한테 채점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답안에 대해서는 1대1로 첨삭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고 고득점의 포인트를 코칭해 드리는 그런 개별적인 피드백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지는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동차생으로서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식은요. 아웃풋 위주로 공부하는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요. 기존에 좀 우리가 전형적인 공부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의 비효율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나올 것 같은 판례들을 단순 암기하는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답안을 연습할 때는요. 이 판례를 내가 막 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뺏기는데 시간을 다 보내가지고서 사안의 적용 같은 것에서 내가 분석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2개월 동안의 시간은 무엇을 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바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우더라도요. 그것은 까먹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어떠한 판례를 외우거나 어떠한 이론을 외우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살짝 컨닝을 하면은 사례 답안을 완성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래서 암기보다는 기획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식으로 동차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서술면에서는요. 판례를 혹은 책을 똑같이 베끼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짧고 명확하게 쓸 걸 다 쓰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사례 문제를 서술형으로,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석을 해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그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얘는 수필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이런 말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의 적용을 쓰는 법칙, 이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을 이해하는 개념이거든요.
요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2달 동안의 시간 동안에요. 합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앞으로 GS 연기와 1기로 돌아와 가지고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공부 방식은 아웃풋 위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서 그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쟁송법을 여러분께서 그 책을 보시게 되면요. 외계어예요. 얘네는 영어라던가 조금 수학에 가까운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요. 약간 노동법이나 인사관리의 책들은 한국말이에요. 일단 읽힙니다. 그리고 맞는 말 대잔치예요. 자, 이 중에서 실체법인 노동법의 특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노동법은 법리 자체는 단순해요. 막 복잡하게 꼬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가지고서 재반 사정을 종합해가지고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법리 하나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이 노동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떤 부분이 고득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냐면은 사안의 적용, 사례 분석의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이 고득점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럴 경우엔 법리가 단순하니까 왠지 판례를 똑같이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현실의 수험생들이요. 좀 좋은 답안을 쓴다는 평가를 받는 수험생들은 판례를 똑같이 쓰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정교한 암기는요. 얘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동차생분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암기하고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판례를 요약 현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하고 이 2가지 방향에서의 점수 차는 사실상 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살펴보고 왜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화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판례 자체, 그러니까 배경 이론은 사실관계 분석을 위한 재료인 것이지 이 자체의 암기도나 현출도가 답안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동차의 단계에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판례 암기는 다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암기하는 경우에는 좀 암기도 되게 느릴 거고요. 그리고 양도께 무지막지 많게 느껴질 거거든요. 지금 하실 것은 판례와 사실관계, 얘를 매칭해 보는 겁니다. 얘를 매칭해 가지고서 분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이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인 스케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숲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연기나 일기로 들어가서 이론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해당 내용들이 와닿고 잘 흡수되고 그때는 암기도 더 잘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요.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재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주교재로 쓰는 것은요. 기본서가 600페이지짜리를 제가 하나 갖고 있어요. 그거는 곧 개정을 할 거고요. 서브노트라고 얘를 절반으로 줄여놓은 요약 기본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주 교재로 삼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정판을 내지 않고 내년 1기 교재로도 다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수업 자체는 PPT로 들어갑니다. 서술이 복잡한 법률 규정하고요. 판례를 시각적으로 도해를 해가지고서 알기 쉽게 매핑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것을 사진처럼 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판례는 판사님의 의식의 흐름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좀 빠른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부교재는 동사생 맞춤형의 미리 사례 노트를 드릴 거예요. 저는 따로 사례집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기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살짝 난이도가 낮고 그리고 살짝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시 구성한 사례 노트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서요. 예를 베낀다, 이 목차를 외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립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피드백 과정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저는 직접 참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는 시간을 노동법에서는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별법하고 집단법이 끝나는 매 시기에 딱 2번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요. 미니 사례들에 대해서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이 숙제를 실강이면은 그 실강으로 그리고 온첨이면은 메일로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이 미니 사례 숙제를 통해 가지고서 답안 작성의 감각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1차와 2차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것 찾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1차의 객관식 시험을 풀 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2차 서술형의 경우에도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것을 찾는 방식으로서 1차에서의 그것과는 다르게 이해의 점검력으로 디자인된 OX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모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서 OX 퀴즈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해 점검하고 답안 감각 익히고 실전도 경험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지금의 2개월을 좀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원래 동차는 8주로 동차반을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한 주 더 보강을 할 겁니다.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테마별로 그 진도가 끊기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복습하기 편하신 부분도 있어가지고서 그런 식의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총 9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노동법에 대한 감각을 좀 많이 키우는 쪽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선은 일정은요. 금요일날 합니다. 오전 오후로 실강을 할 거고요. 장소는 추후 공지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카카오톡 아이디가 잘 선점을 해가지고서 뚱뚱한 고양이입니다. 얘가 가장 빠른 피드백 채널이 되고요. 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수험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현관펜을 어떻게 칠하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편으로 선택 과목에 대해 가지고서 무엇을 선택하실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요. 이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보시느라고요. 1차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시험 보시고 나면은 또 편안하게 또 쉬고 하셔야 되는데 또 동차반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시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동차반 행정쟁송법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류준세라고 하는데요. 아직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제가 강의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프라임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금년에 이제 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차반을 작년에 한번 진행해 보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인노무사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인드나 그런 상태를 제가 조금 너무 과대평가를 해가지고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에 딱 맞춰서 실제로 실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답안을 쓰는 것 위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에 여기 제공된 강의 계획서를 이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가지고요, 강의 계획을 듣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이제 행시에 합격을 하고요, 사무관 생활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신림동에서 이제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이제 사법시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서 사법시험,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이제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26년째 이곳에서 신림동에서 계속 이러한 시험 과목들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문을 갖지 이제 않으셔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내년까지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행정쟁송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서 이제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직 이제 노무사 시험 수험가에서 이제 강의를 한 지 아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불신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기는 하지만, 절대로 강의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불신은 해소를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강의 교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작년도에는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노무사용체 교재가 없다 보니까요, 정성균 박사의 이제 노동행정법 가지고 이제 동차반부터 연기, 1기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제 교재가 이제 나옵니다. 행정쟁송법 워크북이라고 해서요, 이제 6월 초에 출간을 목표로 이제 마무리 이제 작업 중이기는 한데요, 혹시나 6월 우리 개강일까지 이제 못 나오고 2주 차에 나온다면은 1주 차에는 이제 복사물로 강의를 이제 진행하더라도 늦어도 2주 차까지는 이제 출간을 될 수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교재로 이제 저의 언어로 제 교재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행정쟁송법 워크북, 그게 이제 주 교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제 행정쟁송법 쟁점과 암기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암기장 같은 조그만한 소책자입니다. 여러분이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이제 암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암기장 외에도요, 가이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쟁점별로 가이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테마별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판례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가이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쟁점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될 그 필수 암기 문장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익숙하게 하고자 만든 이제 보조교재인데요.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수시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어쨌든 암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보조교재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활용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쟁점과 암기는 이제 실강반하고 이제 온천반은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보충 자료, 그것도 이제 실강반과 이제 온천반은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행정쟁송법 워크북 그거 한 것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차반의 이제 강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제 다른 과목 설명회에서도 잘 말씀을 선생님들이 해주실 것 같고요. 특히 김유미 선생님 설명회 같은데 설명 파트 듣다 보시면 앞으로 이제 연간 일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잘 듣게 될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저는
행정쟁송법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동차반이 8회밖에 안 됩니다. 근데 8회 안에 여러분이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시간은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답안을 또 현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법학 과목은요, 다른 과목하고 이제 다른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양질 전화되는 그 시점이 안 올 때는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고요, 이렇게 늘어요. 그래서 요 양질 전화되는 시점, 여기에 도래하지 않으면요, 답안을 쓰기도 어렵고 막막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8회 안에서 여러분이 행정쟁송법 답안을 제대로 쓸 수 있냐, 사실 매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차반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게 참 저도 고민입니다. 사실 금년도 시험을 합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진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답안에 쓸 수 있는 만큼을 써보시고 그걸 계속 무한 반복해가지고요,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논점이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면 잘 써서 합격을 노리는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동차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대부분은 이제 목표가 시험장에 가서 내가 최대한 그냥 한번 끼적끼적거려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동차반 시기가 여러분이 내년 시험 볼 때까지 1회 독을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금년도 시험의 합격 여부를 떠나서요, 책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진지하게 읽는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냉정하게 내 실력을 평가해서 내가 어차피 금년에 합격할 수준의 실력이 아니다, 그러면 답안을 갖다가 어떻게 작성하고 요 몇 가지 쟁점을 암기하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쟁송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만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일단 다수의 수험생들은 1차 시험 보시고 합격이 가능하다면 2차 시험장에는 이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답안에 현출하려는 그런 욕심은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실전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목표로 삼아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8회 안에는 쟁송법의 모든 쟁점을 실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요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작년도 제가 동차반 강의를 처음 하면서는요, 여러분들이 초심자다 보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보강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또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뒤늦게는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을 가지고요, 그거는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답안에 최소한도로 명가락은 하고, 그러고 잘하면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목표를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살짝 수정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일단 이해를 위한 강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이 나오든지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확실하게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답안에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답안에 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제 훈련시킬 겁니다. 자, 강의 목표에 보시면 일단 행정쟁송법에 대한 이제 흥미를 여러분이 일단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은 대다수가 이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져요. 교수님들이 이제 행정법 교과서를 쓰실 때는요, 여러분이 이제 헌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웠다고 전제하고 교과서를 쓰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법이나 행정쟁송법 교과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흥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쟁송법이라는 게 다양한 행정 현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히려 쟁송법이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이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좀 흥미있는 그런 행정법, 쟁송법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최대한 친근하시고요. 친근하게 여러분도 다가가도록 이제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흥미를 억지로라도 가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좀 재미있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러면서 오히려 행정법, 쟁송법을 더 공부하고 싶으시고 또 이거를 전략 과목으로 삼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친하게 지내자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계획을 보시면요. 일단 동차반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요. 기초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서 기본 법리의 이해에 일단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가끔 여러분들에게 자꾸 물어봐요. 문답식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제 대답을 해보려고 하시고요. 그러고 여기에 이제 좀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별로 공부할 때 제가 항상 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왜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스스로 답을 내고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논점을 제대로 알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학 과목은 이제 법전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법전을 여러분에게 배부해줘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가 법전이에요. 그래서 그 법전을 평소에 이제 친숙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제 시험장용 법전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어요. 그건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출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작년도 법전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옛날 법전 혹시 이제 얻을 수 있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사용하기를 이제 권고하고요. 그러지 이제 못하신 분들은 뭐 헌책방에서 팔기도 하는데 굳이 안 사도 되고 제가 이제 보충 자료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법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법전은 최대한 익숙하게 이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번 동차반 동안에 3회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3회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요. 그 3회 동안 제가 직접 채점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25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50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100점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을 실시하게 될 건데요. 요때 제가 이제 직접 채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점평도 제가 이제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답안은 쓰지 말자, 이런 답안은 쓰자. 이런 것들까지 제가 채점평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남들이 잘 못 쓴 거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쓰지 말아야겠죠. 근데 남들이 잘 쓴 거 그거 내가 답안에다가 반드시 현출을 해서 꼭 고득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적시한 채점평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진도관리라는 것, 쟁송법이라는 건 이제 소송법과 심판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송법을 먼저 하고 심판법은 이제 소송법과 다른 점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만나봐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요. 근데 쟁송법만 알아가지고는요, 징소법 답안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행정법 전체 중에서 기본이 되는 앞에 이제 총칙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게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조직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든가 또 행정법에서 작용법에서 또 일정한 내용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같이 알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작용법 그 행정쟁송법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송법 아닌 부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벌처해서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로 뭐 이것저것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봐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받아보고 한번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입문 강의 이제 수강 권고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프라임 학원에서요. 2025년 7월 달에 행정소송법 조문 특강을 이제 한 게 있습니다. 조문 특강을 이제 무료 특강으로 이제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12월에 행정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구제법에서 배우진 않지만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있어요.
요 법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공부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주문 특강을 한 게 있는데요. 요거를 동차반을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한두 번 정도 그냥 소설 읽는다 생각하고요. 그냥 한두 번 들어보고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고 요러기를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말고 신림동에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많으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문 특강 같은 거 하면서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어쨌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이제 듣고 접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제 편하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긴 한데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권고라는 느낌보다는 강제받는 느낌으로 꼭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행정 쟁송법 내용에 대한 강의만큼은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쟁송법의 이해를 위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회를 이제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은 공인노무사 과정에서 노동경제학 강의하고 있는 이규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 선택 과목 중에서 왜 하필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동차반에서 이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하고 관련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인노무사 하시는 분들 쭉 지켜보시면 이 노동관계법, 노동법 이런 쪽에 대해서 다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무사들과 내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이 경제 관련해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자신의 특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국제 경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의 노동법 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동자들을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노동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날 텐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 노무사 여러분들이 노조라든가 기업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경제 지식, 경제 환경의 변화에 관한 대응책 이런 것들을 들고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것과 기존의 노동관계법만으로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객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노조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응책을 제시할 때 이 경제 관련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더 어필할 수 있는 노무사로서의 나만의 특징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다면 동일한 선택 과목이라면 노동경제학을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단은 노무사가 되고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더 높은 득점을 얻을 수 있는 방안,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과목 선택이 결국 중요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초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 경제학 이쪽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노동경제학을 적극 추천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 노동경제학에서 기존 출제되는 문제들의 경향을 쭉 살펴보시면 이 출제 영역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반복해서 출제된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적은 공부 시간을 투자하고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높은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차반 노동경제학 공부를 하는 방법은 기존의 순환 과정을 쭉 밟아오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시간 내에 1차 합격하고 2차 단시간 내에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높은 득점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택과 집중, 늘 다른 분야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득점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려면 과거 기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서 빈출 영역,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1차하고 달리 서술형입니다. 논술형, 서술형이라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답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2차 서술형 과목들은 이 말이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채점하시는 그 교수님들의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논리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수들이 어차피 채점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학적 논리 구성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유사한 모의 문제들을 가지고 몇 분씩 되풀이하면서 답안을 고득점 답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놈도 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정도의 이 노동경제학 기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 제일 고득점이면서 높은 점수가 배정되는 분야가 노동 수요, 노동 공급하고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경제학에서도 배웠던 여가 소득 선택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노동을 공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노동 수요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느냐, 그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1문에 주어지면서 거의 전체 점수의 절반 정도가 거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노동자들이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이 과정은 거의 뭐 20, 30점 이상은 항상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노하우를 하나씩 익혀가자 하는 게 하나고요. 그 외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으로는 이 보상적 임금 격차, 다시 말해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의 차이라든가 이런 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임금 격차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낼 거냐 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헤도닉 임금 체계라 그래서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보상적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요. 그 외에도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의 문제, 이런 세 가지 영역이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그 외의 영역들은 이해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이해하는 수준으로 접근을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다른 기존의 공부량이 많은 사람들과 큰 점수 차이 없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차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에 대한 동차반의 OT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민소 강사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노무사 시험을 받고요. 그리고 고득점을 받은 사람이자 동시에 가장 가방끈이 짧은 민소 강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훨씬 더 친절하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민소가 어렵고 수험생분들이 고생하는지에 대한 눈높이를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업은요, 약간은 이유식이나 유동식 상태의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 좀 집중을 한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수강하실 분들은요, GS 연기를 수강을 하시고 1기를 수강을 하셨고 올해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이 강의를 듣기보다는 인강으로 2기를 수강하고 3기로 진입을 하시는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강 대상의 진단은요, 지금 제가 그랬었습니다. 저는 1차를 마치고 났었을 때 2차 공부가 전혀 되지 않고서 생유해 합격생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강의예요. 2차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요, 만약에 그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실지를 고민을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의 제 동차 강의는 수강하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은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그 어렵고 방대한 과목에 있어가지고서 핵심 법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해서 민사소송법은 무슨 혈관처럼 뻗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법리를 잘 소화해내는데 지금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곧 1차에서 배우셨던 민법을 급속도로 까먹으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법 감각은 현재가 최대치실 거예요. 이때 좀 민소를 이해를 해주시면은요, 소송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버린다라고 하더라도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노동법에서 이상한 답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민소 동차반은 좀 지금 수강하실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사소송법은요, 절차법의 모법으로서 동일소송의 법리, 병합소송의 법리와 같은 큰 법리가 존재해요. 여기에 조금 복잡한 애들이 혈관같이 얽혀 있는데, 다만 뭐 변리사 시험이라던가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 혈관과 같은 세부 쟁점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봐야 되고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덜 봐도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이 과목은요, 지엽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요 모세혈관의 십자수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정말 분량도 많아 보이고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파악이라고 하는 것을 유연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구조 파악을 미리 해두게 되면은요, 향후 수험 생활을 하실 때 전체 공부 분량이 압도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좀 민소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 가지고서 방황하시지 않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동법이라는 실제법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소송법은 공부 방식하고 패러다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노동법의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한 100개 정도 되는 판례가 굉장히 단순한 스타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판례가 얘기하는 평가 지표나 키워드를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암기하고 현출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노동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공부는 좀 좁고 깊게 가게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사의 공부도 약간 이런 좁고 깊은 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공부 방식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소송법의 영역으로 가면은 좀 달라요. 이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400개 정도의 주요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무서워하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것은 노동법과 같은 식으로 뭔가 판례를 10줄 이상씩 막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얘네들의 결론을 알면 돼요. 결론을 숙지하고 이
사례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교통 정리해주면은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요, 약간 생암기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민사소송법을 처음 배울 때의 느낌은요, 영어를 영어로 배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반복하고 익숙해지면서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민사소송법의 한 챕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요, 십자수처럼 완벽하게 숙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전밀 묘사에 들어가는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의 공부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이쪽의 공부 방식으로 얘를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어렵고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한편 이 민사소송법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식의 암기라던가 숙지가 효과적인지와 같은 것들은요, 저는 수험생 출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저는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의 동시 고득점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 과목의 좀 본질적 차이를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 출신이기 때문에 진입 당시의 체감 난이도와 같은 것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쉽게 가르친 선생님들은 신림동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노무사 수험생들은요, 민법에 약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실체법상 베이스가 약해서 좀 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노동법으로 치환해 가지고서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게, 그래서 초반 진입 장벽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번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동법의 경우에는요, 노동법 동차반은 사례 쓰는 법, 그리고 사례를 올바르게 쓰고 잘 쓰는 감각을 키우는 법을 많이 가르쳐 드려요. 하지만 민소에서는요, 이론의 이해 중심으로 갈 겁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좀 답안 스킬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민사소송법은 정답만 맞추면은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현출도가 높아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흐름의 정확함, 즉 방향성만 맞춰가지고서 답을 맞게 내면은 60점 이상이 나오는 게 이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경우에는요, 이 흐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친절한 강사이기 때문에 좀 요게 됩니다. 시각적인 매핑을 해가지고서 민사소송법의 법리를 좀 짧게 줄이고 흡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민사소송법의 단문은요, 생각보다 쌩한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승부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보통 노무사 수험생분들은요, 이 사례에서 쟁점 발견 자체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사례의 쟁점 발견을 잘 하려면은요, 사례를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 사례 과제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사가 직접 피드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론을 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퀴즈입니다. OX 퀴즈 문제, 이때의 OX는 2차 시험에 맞게 디자인된 OX 퀴즈 문제를 드려가지고서요, 감각을 유지를 하고 쟁점을 훈련함으로써 이 개념은 이 법리의 위반이고 이 개념은 저 법리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와닿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노동법 강의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비유법인데, 노동법은 좀 비유법을 쓰기 힘들거든요.
캐주얼하게 직관적인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법리를 많이 번역을 해드릴 겁니다. 기판력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한다면요,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엄마가 철수는 백수니까 너는 철수를 만나지 마라라고 했었을 때, 철수가 아니라 영수를 만나는 것은 객관적 범위가 깨지는 것이고요. 한 달 전에 철수가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은 시적 범위 깨집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니라 사촌 영희가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범위를 깨지게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민사소송법의 핵심 법리들은요, 이런 캐주얼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면은 좀 기억이 잘 되고요. 그리고 사례 적용하실 때도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법리 번역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민사소송법을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법이라던가 인사 같은 데서 우리가 좀 두문자를 따요. 두문자를 따가지고서 일정한 문장을 머리 위에서 복원을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런 식의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암기는요, 약간 이런 표를 통해 가지고서요, 얘는 O고 얘는 X고라고 하는 것들을 단답식으로 파악해내는 이쪽 감각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것은 행정, 쟁송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암기 방식을 바꾸는 것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강사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이 좀 민소에서 양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은 O고 어떤 것은 X고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얘는 무효고 얘는 유효래요. 그러면은 얘가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이런 식의 오버뷰를 통해 가지고서 민사소송법 암기를 시작을 해야지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절대로 뭐 단문 40개를 외워서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과목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우선은 감각을 키우는 것은요, OX 퀴즈가 제일 좋아요. 노동법하고 일반적인 민법 중에서 우린 물권법 안 배우니까 민사 사례 같은 것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OX를 가리면서 좀 그 법리적 개념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사례는 미니 형태로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뭐 이론을 어떻게 붙이고와 같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민사소송법 사례 답안은요, 변리사 수험생들이라던가 변호사 수험생들도 결코 예쁘게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던가 인사 같은 데 답안이 굉장히 예쁜 편이에요. 그런 예쁨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어렵고 민소의 비중이 높은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민소 사례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대적으로 정확한 답안들이 득점을 하게 되는 것이 민사소송법 사례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미니 사례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은 약간 짧은 케이스로 드리면서 쟁점하고 해설 위주로, 그래서 좀 많이 풀어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민사소송법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최대한 저는 이 동차생 분들의 리듬에 맞춰 가지고서 호흡하는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강을 깝니다. 목요일 저녁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는요, 제가 그 기본서와 사례집을 갖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들은 2개월 동안에 다 보기에는 살짝 두껍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압축적으로 보여드리는 입문용의 민사소송법 단문 사례집이라고 하는 것을 진도별 프린트로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카카오톡이 제일 빠릅니다. 아이디 선점을 좀 잘해가지고서요, 뚱뚱한 고양이 팻캣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채널에 열려 있습니다.
한편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노동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 그리고 또 뭐 현관패 쓰는 방법이라던가 최신 판례와 같은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좀 보실만한 부분은 선택 과목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민소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의 포스팅은 좀 더 읽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좀 수험 적합적이면서도 소송법에 적합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요걸 통해 가지고서 고득점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인사노무관리 및 경영조직론 동차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1차 시험을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최종 합격을 위한 진짜 승부처 라고 할 수 있는 2차 주관식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과 불안함이 공존하실 텐데요. 저는 합격 이후 지난 16년간 수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해왔습니다. 직접 채점한 수만 부의 답안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정제해서 출력해야 고득점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확실한 실전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처음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합격권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동차반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마주한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5월에 보신 1차 시험은 객관식 기반의 입력학습입니다. 이해와 직관을 통해서 지문 속에서 OX를 골라내면 되는 시험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8월의 2차 시험은 하얀 답안지에 스스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주관식 출력 학습입니다. 철저한 이해, 정제된 정리, 그리고 무한반복을 통해서 완성도가 높은 논리를 서술해내야 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참고로 3차 면접 시험은 2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2차 시험이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 유일무이한 관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꽃이자 최종 합격의 유일한 열쇠가 되는 전체 2차 커리큘럼의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유예생들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회독수를 늘려갑니다. 0순환에서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1순환에서 심화 내용을 다지고 2순환에 하프 모의고사를 거쳐서 3순환에 100점 실전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총 4번의 사이클을 돌면서 기본 내용과 실전 모의고사를 반복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입하는 동차반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1차 객관식만 학습하느라 2차 주관식 논술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집중 과정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다가오는 8월에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출제된 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추고 완성도 있게 쓰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예생들이 1년 동안 겪는 과정을 우리는 2달 만에 압축적으로 소화하는 강력한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네, 방대한 분량을 단기간에 정복하기에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유예생들처럼 모든 이론을 다 가져갈 시간적 여유는 없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핵심 A급 주제, 그리고 필수 논리 흐름을 명확하게 쏙가내서
깊이 있게 파고들 것입니다. 네, 동차반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인사노무관리 전략노트 12판과 경영조직 전략노트 10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 회차 복습 쪽지 시험 그리고 쓰기 과제가 부여됩니다. 또한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차반 과정 중에 총 3회의 전용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여러분들의 출력 상태를 치열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촉박한 동차 기간에는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적인 환경 설계도 필수적인데 수강생분들이 스스로 강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차반 전용 오픈 카톡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카톡방은 매주 학습 인증 과제 제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혼자 하면 무너질 수 있는 의지를 단단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네, 동차 기간인 2달 동안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 동차반만의 독보적인 강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모범 답안,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그리고 합격생들이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받았었던 리얼 답안지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초심자분들은 방대한 기본서 내용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현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막막함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뜬구름 잡는 내용이나 이론적인 설명을 100번 하는 것보다는 저와 합격생들이 실제로 작성을 한 훌륭한 구성 목차 그리고 정교한 키워드 구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가장 빠르게 합격권의 출력 메커니즘을 그대로 복사해 가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차반은 무엇보다도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책의 모든 문장을 빠짐없이 외우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제가 짚어드리는 핵심적인 기본 뼈대를 먼저 탄탄하게 세우고 그 위에 한 줄의 통찰 그리고 차별화된 키워드를 얻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설령 올해 결과가 다소 아쉽다 하더라도 동차반을 제대로 소화한 분들은 내년에 유예생으로 출발할 때 실력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불합격의 질, 퀄리티가 자체적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예로 들어보면 마치 베이스 캠프를 이미 7부 능선에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과 같은 매우 큰 선점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과 방향 그리고 충실한 내용 설명 이 부분은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이 긴 레이스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대략 제가 4가지 정도를 추려왔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차반을 시작을 할 때 올해 꼭 합격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를 잡아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동차반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시험장에서 최소한의 논리 그리고 목차를 끝까지 현출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답안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답안 작성에 있어서 구조, 흐름을 몸에 익히고 반복을 하면서 출력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차 공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2차 공부의 핵심은 결국 반복 현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만 하면 그 다음은 너무 쉬워져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시험장은 제한된 시간 안에 목차를 떠올리고 논리를 서술해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서 2차는 이해, 구조화, 반복, 현출이라고 하는 과정이 계속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공부만으로는 절대 답안 실력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노무관리는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네, 인사노무관리는 범위가 넓고 휘발성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외워도 금방 날아간다 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암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줄기,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반복하고 목차 중심으로 회독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미국에 여행 가시면 소도시 또는 뭐 근교도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대도시를 먼저 찍죠. 그 다음에 근교도시를 찍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된다면 그 다음 소도시를 접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다양한 문제에 연결을 해보는 과정 안에서 점점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조직 선택의 메리트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 주십니다. 경영조직론은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론 간 연결 그리고 논리적인 비교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조직 현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례의 적용,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인사노무관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과목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이 어느 정도 겹치느냐? 제 생각엔 3분의 1 정도가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고,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 강의에서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1차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년부터 수험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도 실무 강의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올해로 강의 경력은 7년 차입니다. 노동법 실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가인 인사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시고 낯설어 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강의를 진행할 때에도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수험생 시절을 2년 정도 보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기에 어떤 부분을 막막해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공백을 메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좀 후련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안도감,
그리고 일정 부분 해방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1차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허탈한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켜서 저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언제까지 쉬어도 될지, 그리고 쉬고 난다면 2차 시험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커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저에는 사실 1차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2차 3개월 한다라고 될까? 그냥 어차피 내년에 2차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그러면은 올해 연기나 일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기를 다져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연기가 아닌 동차반을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일단은 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1차 노동법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해서 처음 노동법을 접한다라는 가정하에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까지 A부터 Z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강의이거든요. 그리고 강의 회차 또한 한 번에 한 3, 4시간씩 그리고 26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90강, 100강 이렇게 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3개월 동안 연기를 완강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답안을 쓰기보다는요, 그냥 어느 정도 애매한 결국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냥 기본기만 다지게 될 확률이 높고요. 강의 시수가 워낙 길다 보니 사실은 완강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년 이것보다는 완벽한 이해와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짜실 시간에 직접 부딪히고 실전 답안을 써보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은 있으실 것 같아요. 버스를 타러 가는데 이미 그 정류장에 도달하기 전인데 버스가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네, 뭐 다음 버스를 타자라고 하고 천천히 걸어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버스 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뛰어가셔서 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생각외로 버스가 빨간 신호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기사님이 좀 기다려주셔서 운 좋게 타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합격 버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 끝난 시점에 이미 버스는 정류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버스 오래 타기 힘드니까 내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뛰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내가 준비한 부분에서 나오거나 생각보다 쉽거나 또 내가 운 좋게 시험을 잘 본다면 의외로 합격점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동차반을 올해까지 하면 3년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55점 이상 그리고 60점 이상인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은 여러분들께서 3개월 동안 동차반만 꾸준히 잘 따라오셔도 합격점을 맞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 시험을 생각해서 그냥 지금부터 찬찬히 걸어가자라고 하기에는 합격 버스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미 다른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합격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해하고 하실 시간에 빠르게 실전에 부딪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보면요. 우리가 3개월 뒤에 수영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수영을 아예 할 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자유형도 못하는데 무슨 대회냐. 그냥 지금 발장구 치는 거, 기판 가지고 이제 팔 돌리는 거, 호흡하는 거 찬찬히 배워서 1년 커리를 탈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물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는 경험을 해보셔야 하거든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이 이론서를 완벽하게 읽고 이해하고 여러분 1차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이해는 다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답안을 써보고 사례 문제를 접해보고 어떻게든 3개월 안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준비해서 점수를 맞는 그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가장 합격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동차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가장 전략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2차 시험을 물론 많이 공부해서 아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많이 안다고 쓸 수 있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동차반을 선택하시고 나서 목표를 꼭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 목표는 올해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획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점을 획득하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2차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A급들은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생각보다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2차만 하시는 분들, 1, 2차를 같이 하셨던 분들 모두 이 시기에 여전히 A급을 열심히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차생분들이 생각보다 A급을 3개월 동안에 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유예나 그보다 더 시험 경력이 있는 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답안을 써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올해 운이 좋으면 합격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미리 실전을 경험하시면서 2차 공부에 대한 나에 대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시기까지도 내가 한 쟁점을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지? 이거를 내가 외울 때 핵심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내 걸로 만들었다면 내가 시간 내에 현출할 수 있는가? 분명히 이론의 내용은 있는데 내가 왜 사례 적용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동차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실전 경험을 해보시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을 때 얼만큼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막상 다 외웠다고 했지만 어디서 막히는지를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똑같이 연기를 들어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부 방법, 스타일, 나의 약점, 보완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동법 시험은요. 생각보다 2차 노동법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25점짜리를 25분 내에 써야 되는데요. 그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타임 어택이 있는 시간 내에 답안을 완성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목표로 동차반을 수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전부터 경험해보자. 답안 작성하는 것을 기준에 놓고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 노무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위에서 저 노무사 공부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주고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텐데요. 노무사란 노동관계 법령을 해석하고 자문하는 노동법 전문가이자 HR 컨설턴트입니다. 두 가지 역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 그 중에서도 노동법에 특화된 전문가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여러 가지 인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HR 컨설턴트이죠. 그 중에서 이 노동법 시험은 당연히 노동법 전문가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는가라는 것을 시험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법 전문가로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노동 관계에서 문제나 고민이 있는 의뢰인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의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뭐 근로자라면 회사의 어떤 운영 방식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떤 위법 행위로 인해서 나의 권리를 청구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궁금한 점, 물음을 갖고 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저한테 퇴직금을 안 주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노무사가 된다면 그 물음을 듣고 어떻게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궁금한 건 이거구나. 쟁점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차 공부하시면서 뭐 근로시간, 연차휴가, 근기법상 근로자성, 포괄임금제 여러 가지 쟁점을 배우셨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궁금해하니까 요런 게 쟁점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뢰인이 쭉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노무사 얼굴을 쳐다보고 있겠죠.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 쟁점에 대해서 법조문이나 판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노무사가 막 판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궁금한 점, 그리고 내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 경험에 대해선 판단해 주지 않는다면 그 의뢰인이 나한테 사건을 맡길까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데 선생님 사례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음, 궁금한 점에 대한 답, 해결을 내려주는 게 우리가 의뢰인을 만났을 때 상담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결국 이 역량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안을 풀 때에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제가 쭉 길게 주어질 텐데 거기에 반드시 물음이 있거든요. A의 주장이 타당한가? 갑의 주장이 정당한가? 판단해 보시오. 이 물음을 읽고 여러분들은 쟁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쟁점을 파악했다면 우리 시험은 백지 시험이잖아요. 법점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례가 얘기했지, 이런 법리들이 있지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실관계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확한 답, 맞는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지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이런 능력을 기우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냐면요. 먼저 여러분, 의뢰인이 찾아오는 상황, 회사에서 너무 인정받고 있고요. 우리 회사 너무 만족하고 잘 다니고 내가 받을 어떤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 그 근로자는 평생 노무사를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를 찾아오게 되는 상황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게 왜 문제되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라는 걸 미리 알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뢰인이 찾아왔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은 거예요.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의뢰인의 궁금한 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쓰고요. 근로자로 일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4대 보험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분인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에 체불액을 산정해서 금품 체불 진정을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냥 거의 100%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분들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라거나 아니면 뭐 노무제공자라거나 아니면 임원, 이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즉 근기법상 근로자가 문제되는 건요, 근로계약이 아닌 어떤 위임계약, 도급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근로자로서의 권리, 주 52시간,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부당해고 이런 것들을 권리를 주장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음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각 이 쟁점을 쭉 법리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매번 쟁로에 있는 출제자의 눈을 통해서 이건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분쟁이 발생이 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매 시간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결국은 거기에 맞는 판단 근거를 쭉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크게 누가 있다라고 했죠? 프리랜서. 그 다음에 임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프리랜서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기사님이 찾아와서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여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은 하고 임원의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의뢰인이 어떻게 느낄까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왜 갑자기 나랑 관계없는 딴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될 겁니다. 답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실관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법리를 골라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는 이 쟁점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을 먼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유형별로 단순히 책에 있는 거를 쭉 외워서 쓰세요가 아니라 이때는 이런 걸 강조해서 쓰셔야 되고 이런 걸 쓰면 안 되고요. 이런 목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아예 책도 그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외우는 것까지는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잘 해주시거든요. 암기하는 건 여러분 시간을 투입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암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전달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적용이죠. 이 사실관계, 이 의뢰인의 사례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답안을 쓰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고요. 또 시간 내에 쓰려니까 막 손이 멈칫멈칫하시거든요. 그 답안을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포섭 구조와 그 다음에 뭐 포섭, 사안의 적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례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차 했으니까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여러분 뭐가 핵심 키워드입니까? 뭐가 있으면 근로자고요. 뭐가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사용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결국 프리랜서 임원 이분이 퇴직금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요. 사용종속 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용종속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냐?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이 여러 가지 징표를 어떻게 합니까? 종합 판단한다. 우리 노동법에서 나중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 판단한다. 저는 이 구조를 종고판 구조라고 부를 겁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근로계약 관계, 노동관계에서는 누가 약자죠? 그쵸? 기울어져 있죠. 사용자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관상 보이는 것들을 자유롭게 임의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진짜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펴서 결정해라 라는 게 우리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도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 근무 시간이 어땠는지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작업에 필요한 비품이나 자재는 누가 제공을 했는지 보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살펴봐서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례가 종고판 구조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 여러 가지 한 10개 내외의 요소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찾아서 매칭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에 대한 감각을 키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차반에서는 늘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됐다면 목차를 어떻게 짤지 그리고 판례 구조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매 시간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차반은 1차만 공부하셔서 2차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은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내가 처음엔 1, 2차를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연기나 일기를 완강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상 1차를 하느라 답안 작성을 제대로 연습해보지 못했고 나는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게 어렵다. 또는 암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 또는 나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뭐를 암기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도 동차반을 들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차반에서 활용할 교재는요. 지금 연기부터 교재는 한 4권 정도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차반에서는 실전 답안을 쓰기에 가장 최적화된 우리 쟁로만 활용을 할 겁니다. 시간이 3개월인 만큼 그 안에 여러분들한테
A급 위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답안을 쓰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는 쟁노 한 것만 돌파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거고요. 쟁노의 쟁점이 130개 정도 있는데 그걸 다 외우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차반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 갔을 때 끝까지만 따라오시면 어떻다고요? 55점, 60점 나옵니다. 그리고 동차반은 여러분들 쪽지 시험은 매주 볼 겁니다. 써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날 빼고는 매주 쪽지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75점짜리 시험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50점짜리 시험 1번, 요렇게 총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동차반을 또 3개월 동안 어떻게 따라올지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막막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멘토링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4월 6일에 제가 진행한 답안 작성 특강이 지금 프라임 홈페이지에 무료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3개월 내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는 누가 얼마만큼 완벽하게 이해하느냐, 완벽하게 암기하느냐, 여기서 갈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특히 동차반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어떤 게 최적화될까, 올해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에 시작하시고 끝까지 완주해 내오시면 점수는 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올해 2차도 끝까지 완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나을지 내년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고민할 시간에. 그리고 뭐가 최적의 방법일지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꼭 동차반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는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동차반 설명회 영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김00 다음점 내시고요. 동차반 관련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뭐 내년이나 아니면 나는 지금 올해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3개월 내에 완성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